영화 파묘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제는 인도의 상륙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발리우드라 불리는 인도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아왔던 방글라데시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혈통, 언어, 문화, 역사의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기에 인도의 문화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하나의 국가였지만 종교 분쟁이 일어나면서 현재 인도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나뉘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72년 파키스탄에서 독립한 이후 인도 영화 발리우드 영화의 극장 상영을 금지해왔는데요. 그런데 2010년 인도 영화 상영 금지를 해제하고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인도 영화와 드라마는 방글라데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무려 1억 7천만 명에 넘는 인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인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최고의 인구 밀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국내 총생산은 약 4,600달러로 세계 35위입니다. 베트남보다도 경제 규모가 큰데요. 그런데 최근에 방글라데시는 한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류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영화 파묘가 개봉되자 놀라운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인도 영화가 전부인 줄 알았던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의 영화는 새로움과 동시에 진정한 극적인 재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방글라데시 자무나TV에서 파묘를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내자 파묘를 본 방글라데시 관객들은 이러한 감상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본 후에는 더 이상 어느 나라의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보면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영화나 시리즈는 정말 좋고 스토리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발리우드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단조로운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인도처럼 일본에 대한 영화를 만듭니다. 모든 나라는 그들의 라이벌 국가와 그 공통점에 대한 영화를 만듭니다. 한국 영화는 언제나 멋지다. 다른 수준의 한국 영화. 다른 나라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나라 영화가 그리하여 전 세계가 인기를 얻게 되면 늘 마음속에 후회가 남는다. 우리나라 감독들이 아름답고 강렬한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런 영화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와 웹시리즈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지금까지 몇 가지 쇼, 영화,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낼 때까지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군주 김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로인이에요. 한국이 만든 가장 상징적인 드라마, 이도현 연기 너무 잘해요. 그의 프로젝트는 모두 훌륭하고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영화, 시리즈, 드라마, 만화는 모두 매우 독특하고 다른 나라의 영화보다 1000배나 뛰어납니다. 액션, 사이코, 스릴러, 로맨틱 등 전 세계, 현재 한국에 감동을 준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화와 시리즈로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와 시리즈를 보면 의심할 바 없이 한국 영화와 시리즈가 훌륭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항상 굉장해. 한국 영화는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훌륭해요. 어쨌든 이 영화는 꼭 봐야 해. 그들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최고의 영화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한국 영화계는 나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영화의 주인공은 올드보이의 대배우 최민식이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팬들은 영화 파묘에 열광하면서 한국의 영화는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에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눈물의 여왕도 뜨거운 인기를 끌었는데요. 2020년도에만 해도 K-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어도 방글라데시 시청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자국에서 제작한 텔레픽션과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글라데시인들은 미국 TV쇼와 인도 시리즈를 오락의 원천으로 좋아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방글라데시 젊은 층들이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가 시청자의 흥미를 끄는 긴장감 넘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방글라데시 K-드라마 팬들에게 이 장르에 끌린 이유와 애초에 이 장르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 그리고 가족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렬하고 가슴 아픈 줄거리,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우정의 역학, 눈길을 끄는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능 있는 배우들의 즉시 사랑에 빠졌다고 했죠. K-드라마에는 종종 팬들이 기절하고 비명을 지르도록 특별히 포함된 팬서비스의 특정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남자 배우가 자신의 체격을 과시하거나 여자 주인공이 악당을 때리고 깨뜨리는 장면이라고 했죠.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16에서 2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반전과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드라마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도깨비와 같은 판타지적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등장인물들은 시청자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현실적으로 여정을 헤쳐나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방글라데시의 시청자들에게는 서구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보다 가족 갈등과 대학 로맨스에 관한 쇼를 보는 것이 더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글라데시의 K-드라마 팬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페이스북 그룹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K-드라마에 대한 사랑을 동료 K-드라마 애호가들과 공유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젊은 층들은 최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선제 업고티어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지난 7일 한 방글라데시 유튜브 채널에 선제 업고티어 리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방글라데시 팬들은 이같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이 드라마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데 로맨틱해서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세상에 사랑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저를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모든 드라마에서 왜 죽는 걸까요? 눈물의 여왕 리뷰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대중문화와 더불어 한식도 방글라데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김치와 두부, 불고기, 잡채, 떡볶이 등 매우 맛있는 한국 요리가 널리 알려져 있고 현지에서는 한국 음식, 특히 한국식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매장에 한국 라면과 라면 소스가 있는데 평균 방글라데시 성인은 거의 항상 현지 제품을 선택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한국 라면을 주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K-드라마, K-영화뿐만 아니라 K-팝의 인기 상승은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에 있어서 또래 집단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K-팝 가수들은 독특한 스타일, 독창적인 서정적 컨셉, 싱크로나이즈된 노래와 춤, 매력적이고 눈길을 끄는 곡, 매력적인 연주자들, 다채로운 뮤직비디오 등으로 다른 팝 뮤지션들과 구별되며 이 모든 것이 매력을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글라데시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SNS 덕분에 K-팝 음악과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들불처럼 퍼졌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K-팝의 긍정적인 효과에 놀라고 있는데요. K-팝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그룹의 이름으로 돈을 기부하고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고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음악, 미술, 댄스 대회에 참가하고 K-팝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청년들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역사회 안팎의 긍정성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점에 놀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팝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행복, 평화, 정신적 웰빙 등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전달해 팬들을 더욱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예술가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 또한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 드라마, 선제 업고티어 등 최근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하며 방글라데시에서 한류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국의 샤머니즘과 풍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스릴과 공포를 동시에 선사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인도의 이웃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영화 파묘를 보고서 극찬하는 동시에 재밌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연간 영화 제작 편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관객 총수도 세계 1위의 인구수를 가진 만큼 가장 많은데요. 또한 인도는 총 191가지 언어가 쓰이며 인도 헌법이 인정한 공식 언어만 18가지나 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힌디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인도의 카르나타카주에 거주하는 칸다나인이 사용하는 언어 칸나다어와 인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어민이 사용한다는 인도 동남부의 텔루구어로 만들어진 리뷰, 남인도 타밀나두 지역으로 본거지어하는 타밀어로도 영화 파묘에 대한 분석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ನಮಸ್ಕಾರ ಸ್ನೇಹಿತರೆ, ಇವತ್ತಿನ ವಿಡಿಯೋಲಿ ನಾವು 2024ರ ನಂಬರ್ 1 ಹಾರರ್ ಮೂವಿಯ ಸ್ಟೋರಿಯನ್ನು ನೋಡೋಣ. ஒரு సౌత్ కొరియన్ సూపర్ న్యాచురల్ హారర్ థ్రిల్లర్ పడமாக வெளியான ఎక్స్యూమా. మనం ఈరోజు కొరియాలో రీసెంట్గా రిలీజ్ అయిన వన్ ఆఫ్ ది బెస్ట్ అండ్ పాపులర్ మూవీ అయిన ఎగ్జుమానే చూడబోతున్నాం. 인도 전역에서 영화 파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지난 5월 9일에는 인도의 이웃국 스리랑카에서도 영화 파묘에 대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스리랑카 팬들은 파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완전 다른 수준이잖아. 세 번째 보는 중 또 다른 한국 이야기가 필요해. 한국 공포영화가 인도 공포영화보다 낫다.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의 악마에 관한 영화를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야 한다. 한국 영화는 훌륭하다. 이런 한국 영화가 더 필요해. 기생충, 살인의 추억, 부산행, 한국 스릴러 플리즈. 이거 엄청 무서운 영화야. 이 영화는 혼자 볼 수 없다. 내가 본 최고의 유령 영화. 고귀할 정도예요. 한국 영화는 훌륭하고 멋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는 커서 악마 사냥꾼이 될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다 보고 나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누가 나를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만들고 가장 많이 보는 국가로 영화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국가인데요. 인도 영화는 할리우드의 이름을 따서 볼리우드라고 불려왔는데 볼리우드 말고 콜리우드라고 불리는 영화가 있는데 인도 남부 지역에서 타밀어로 만들어지는 영화를 뜻합니다. 타밀어를 쓰는 스리랑카도 콜리우드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한때 콜리우드 영화는 볼리우드 영화보다 더 많이 제작되면서 인기가 있었지만 자본을 등에 업은 볼리우드 영화가 득세하면서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힌디어로 제작하는 볼리우드 영화를 봐야만 했는데 이번에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부 스리랑카 관객들은 인도의 호러 영화보다 한국의 호러 영화가 훨씬 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한 인도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화 파묘를 2024년 최고의 영화라고 칭하면서 자세한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दोस्तों हाल ही में मैंने एक्जुमा मूवी देखा है जो कि एक साउथ कोरियन हॉरर फिल्म है और इस फिल्म को जैंग ए ह्यून डायरेक्ट करे हैं। IMDb पे फिल्म को मिले हैं एन इम्प्रेसिव 7.1 स्टार्स आउट ऑफ 10 और रॉटन टोमेटोज पे इट्स वुपिंग 88% फ्रेश विद एन ऑडियंस स्कोर ऑफ 93%। 여기에 인도 네티즌들은 다양하고 놀라운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 리뷰에서 여우가 간을 먹는다는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많은 반응이 나왔는데 리뷰 전반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최고의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10점 만점에 8점을 주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2024년 최고의 공포 영화. 이 영화는 정말 놀라운 영화입니다. 김고은 최고의 배우. 일본 민간 전설에서는 누군가의 간을 먹으면 영혼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요괴들이 간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천년된 여우의 간을 먹으면 누군가를 불멸로 만든다고 믿어집니다. 허리를 공격하는 것은 배신을 의미한다. 여우가 호랑이에게 한 짓이고 사무라이도 허리만 공격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순전히 내 추측이지만 여우 악마는 인간의 간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며 당신이 말했듯이 일본 음향사의 정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그것이 그 사무라이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음향사는 음향사라고 불렸습니다. 여우정령 그렇다면 그 여우정령의 영향으로 사무라이가 그 간을 공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설화에서는 악마가 사람의 간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에서 그 영혼이 모든 사람의 간을 노린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막대를 묻어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무당 역을 맡은 배우 김고은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진짜 영혼을 소환했다는 것이다. 가짜 구호는 혼령을 모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구호를 사용했고 감사하게도 진짜 무당이 의식을 주관하고 진짜 혼을 빨리 돌려보내도록 도와주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네이버에서 영화를 위해 치러지는 의식이 어느 정도 실제였기 때문에 실제 무당을 세트장에 데려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는 영화 파묘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6일에는 인도 고스트 시리즈라는 유튜브 채널에 리뷰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리뷰를 보고서 뒤늦게 영화를 본 인도인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김 씨가 그 무덤에서 그 일본 장군의 머리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무감각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공포보다 더 놀랍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스릴 있고 기분이 좋아요. 10분만 보고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설명을 마치러 돌아왔습니다. 서스펜스 가득한 감동 영화. 그냥 영화 보고 왔어요. 반전 있는 한국 영화가 제일 좋아요. 한국 공포 영화는 언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이 영화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고은 정말 잘 만들었고 영혼 소환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멋진 영화였습니다. 한국인은 언제나 걸작을 만든다. 나는 이러한 막대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부 기사에서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막대들을 한국 국경에 묻어두곤 했었다. 한국 영화의 스토리는 누구에게나 아주 좋습니다. 영화 파묘는 뒤늦게 개봉한 인도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개봉한 오컬트 장르의 영화 파묘의 제작과 배급을 쇼박스가 동시에 진행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인도의 75개 극장에서 먼저 영화 파묘가 뒤늦게 개봉했는데요. 이 인도에서는 한 달 전에 개봉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인도의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서 뒤늦게 개봉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개봉 전에는 인도나 헐리우드 영화에 밀렸지만 개봉하자마자 인도에서는 이같이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무서운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도 비슷하다는 사실이 스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공포영화, 사악한 언데드 악마를 창조한다는 개념은 오싹하다. 나는 공포 영화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는 그것의 절반만 보고 이미 겁이 나서 여기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방금 관람을 마쳤는데 와, 정말 좋았어요. 내 손을 의자 팔걸이에 꼭 움켜쥐고 나를 좌석 가장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훌륭한 스릴러예요. 얼굴을 가진 뱀이 비명을 지를 때 소름이 돋았어요. 긴장 넘치는 감동 영화. 영화는 미쳤어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힌디어 더빙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몬스터 파트는 매우 강렬하고 창의적이며 환상적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일 극장에 갈 것이다. 서양 공포 영화보다 훨씬 낫다. 부산행을 능가하는 작품이라 흥미로웠어요. 한국 공포는 늘 다른 수준이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최근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보고 한국 괴담에 푹 빠졌어요. 우연히 통곡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것이 나를 영매로 이끌었습니다. 후자는 곡성 감독과 셔터 태국 감독이 합작한 작품이다. 한국은 종종 놀라움으로 가득 찬 영화를 선보입니다. 영화를 보고 여기 왔어요. 일본어 대사에는 자막을 사용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본 영화는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정말 흥미롭고 깊고 사려 깊은 영화네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인도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어떤 스코어를 기록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